안녕하세요. 저희조는 초록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초록은 자연, 광고, 패키지, 로고 등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저희조는 주변에 있는 초록 이미지를 모아보고 왜 초록이 사용되었는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찾은 이미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순서는 정의, 역사 문화, 이미지 분석, 브랜드 사용 사례입니다. 먼저 초록색이란 노란과 파랑의 중간색으로 스펙트럼의 파장 520mm 윗부분의 색입니다. 2003년 색이름 개정에 의해서 본래 녹색의 색명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록색은 평화와 안전, 중립을 상징하며 우리 눈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색입니다. 초록색은 원래 풀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푸르다라는 말은 풀 플러스 뭐뭐다 라는 뜻이었고 푸르다의 옛말은 푸르다였습니다. 푸르다는 원래 영어 블루와 그린을 모두 포함한 넓은 개념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차 색채어가 차용되면서 푸르다는 녹색과 청색으로 분리되어 왔습니다. 영어 그린은 자라다, 번성하다라는 의미인 인도 유럽어학은 글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그로우 성장하다라는 단어와 그레이스, 풀이라는 단어도 파생되었습니다. 가시광선에서의 초록색의 파장은 495부터 570mm이며 주파수는 526부터 606THz입니다. 광자 에너지는 2.17부터 2.5 포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보통 555mm 영역에서 녹색으로 인식합니다. 녹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범위 가운데 정확히 중간 위치에 있는 색상입니다. 먼셀의 색상 안에서는 초록색의 기호는 G로 표시되고 초록색의 색상 명도 채도를 OG, O-10으로 표기합니다. 먼셀의 색상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색들은 서로 보색 관계를 가지는데 여기서 초록색은 빨간색과 보색 관계를 가집니다. 좌측 이미지는 초록색을 상하는 명도로 좌측은 채도로 나눈 수직 단면표입니다. 다음은 초록의 역사 문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의 역사는 시대별로 동서양을 나누어서 분류해보았습니다. 먼저 서양입니다. 기원전 2000년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녹색은 재생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의 피부는 녹색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오시리스는 생명의 신인 동시에 죽음의 신이었고 오시리스의 또 다른 이름은 또 다른 녹색이었습니다. 기원 후 2세기입니다. 고대 로마인에게 녹색은 비너스의 색이었습니다. 비너스는 황소자리에 속하는데 점성술사들은 녹색과 황소자리를 연결시켰습니다. 14세기 중세시대입니다. 진한 녹색을 얻으려면 이중영색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직물이 대단히 비쌌던 당시에는 빛나는 녹색 옷은 불을 상징했습니다. 15세기 중세시대입니다. 세인트 볼프강의 악마에 의해 악마는 녹색이라고 표현되었으며 다른 문화에서도 악마가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서는 질투를 녹색문으로 한 괴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그린 위드 애비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유럽입니다. 현대 물감이 발명되기 이전에 중세화가들은 초록색을 구리의 독에서 구하였습니다. 구리의 독은 독성을 가지며 보편적으로 자연의 건강을 상징하는 초록과는 다르게 서양에서는 산반된 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까닭은 이 부분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세기의 유럽입니다. 80년대 녹색은 독일과는 다르게 많은 유럽 국가의 녹색 땅의 색채의 상징이 되었으며 환경운동과 전통적인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공산주의를 거부한 새로운 좌파의 정치를 상징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입니다. 과거와 현재 중국에선 남자가 녹색 모자를 쓰는 행위는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7세기 당나라 시대 한 여인이 다른 사내와 통정 중 남편이 오자 사내를 숨기고 수박 껍질로 만든 모자로 날이 더우니 쓰라고 하며 남편의 눈을 가려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10에서 14세기 고려시대에 사용된 단청 색조는 외광을 강하게 받는 주배, 즉 기둥과 같은 곳은 빨간색을 칠하고 외광을 받지 않는 그늘진 곳, 즉 추녀나 천장 부분에는 녹청색으로 칠하여 장식의 명도를 높이려 한 반면 벌레가 먹어 썩지 않게 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14세기 조선시대 전문 여인의 고운 옷차림이라는 뜻의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라는 노기홍성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주로 기생이나 단정한 시비들이 입는 옷으로 설정되며 경우에 따라서 사치를 멀리하고 소박함을 중시하는 여조숙녀의 복시 설정입니다. 17세기 청나라 전왕 때 만들어진 용총료는 월요의 비색이라 불리며 색이 희고 유색이 푸르어 높은 계층만이 사용했습니다. 유색은 매자청과 동청색이 있는데 이는 다른 도자기들과는 다르게 은은하고 맑은 느낌을 준다 하여 귀하게 여겼습니다. 19세기 조선시대 오방간색이라는 배색은 원산 당이, 저고리, 배자나 잠옷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중 보색 대비는 녹원삼의 홍색 안감, 연두색 당이 분홍색 안감, 초록색 잠옷의 자색 목판기가 분홍색 안감으로 보색에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독건 공주의 잠옷입니다. 국가는 대륙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남아메리카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가나입니다.
대부분이 열대기후 지역이라서 국기의 초록은 식물, 농지, 산림을 뜻합니다. 북아메리카입니다. 윗줄은 그레나다, 도미니카, 멕시코, 아랫줄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자메이카입니다. 이 국가들은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 국기에서 농업, 천연 자원, 풍부한 농토를 뜻합니다. 아시아입니다. 마카오, 몰디브,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인도, 쿠웨이트,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국가들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의 영향으로 종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기에서 초록은 평화, 자유, 자연, 국토를 뜻합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위쪽부터 리투아니아, 벨라투스, 불가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입니다. 이 국가들의 초록은 산림, 국토, 희망을 뜻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의 초록은 농업, 산림, 자연, 희망을 뜻합니다. 초록색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좋아하는 색이라는 가설이 있어 이슬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국기를 보면 초록색이 많이 보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분석입니다. 먼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풍경에서는 장소, 시간, 안개, 유무 등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식물에선 침엽수, 화렵수, 대나무, 야자수, 허브, 다육, 수생, 넝쿨로 나눠 이미지를 모아봤습니다. 동물에서는 크게 파충류, 곤충으로 나누었습니다. 음식에서는 과일, 채소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물에서 사용된 컬러칩입니다. 자연에서 사용된 다양한 초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색들은 이어서 나올 인공물이나 로고, 포스터, 패키지에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물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초록에 사용된 이유와 함께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복입니다. 군복은 여러 지형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대지나 산에서 싸우는 육군은 주위에 두는 환경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환경미화복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자동차나 자전거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게 눈에 잘 띄는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밝은 초록색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전통 홀레복입니다. 초록색 저고리는 자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술복입니다. 수술복은 의사가 장시간 수술하고 필요해진 눈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초록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표지판입니다. 운전자들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 신호등입니다. 초기 신호등은 빨, 초, 흰색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사가 빨간색과 흰색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이후로 빨간색의 보색에는 초록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구입니다. 초록은 위급한 상황에서 빨간색과는 다르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 초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에메랄드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에메랄드는 실록의 계절, 봄을 대표하는 보석입니다. 다음은 옥입니다. 옥은 적색과 녹색을 의미하며 이것은 물총새라는 작은 색의 날개색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옥은 고고한 아름다움과 풍의의 대명사입니다. 청자입니다. 동양에서 사용된 초록은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에 가치를 두었기에 초록색을 긍정적인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청자와 같은 색을 특별한 색으로 왕족만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입니다. 선수들은 장시간 뛰어야 하는 직업이기에 피로감을 덜 주기 위해 초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칠판도 경기장과 같은 유의입니다. 학생들 눈에 자극을 덜 주기 위해 초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압생트입니다. 19세기 말 예술가들은 늘 초록 요정이라 불리는 술과 함께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초록 요정을 작품의 모티브로 삼았고 황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지폐입니다. 초기에 카메라 장비를 사용해 지폐를 복제하던 위조자를 막기 위해 초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공물에서 사용된 컬러칩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사용 사례에서 로고입니다. 로고는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재단단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왜 로고에 초록을 사용했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 로고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당의 로고는 초록색의 상징인 안정과 평화, 신뢰, 희망처럼 국민 눈으로 비해서 신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초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린파티는 영국의 녹색당이며 로고의 녹색은 환경주의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정당 로고에서의 초록색은 진보 계열이나 녹색당, 즉 대부분 생명 존중을 모토로 하거나
자연을 뜻하는 의미로 녹색이 많이 쓰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로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의 로고와 의왕시의 로고입니다. 수원의 로고 초록색은 희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의왕시 로고의 초록색은 환경 친화를 상징합니다. 도시 로고에서의 초록색은 희망 또는 자연환경 친화를 상징하는 로고가 많이 보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식품 관련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로고입니다. 로고에서 초록색은 안전한 농식품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농수산식품기관 로고에서는 유기농, 친환경, 안전 의미에서 초록색이 많이 쓰입니다. 다음은 금융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농협의 로고입니다. 농협에서의 초록색은 자연주의적인 농협의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금융기업에서 쓰이는 초록색은 환경 친화적이고 녹색금융의 이미지와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푸르른 녹색은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식품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의 로고입니다. 뚜레쥬르의 초록색은 생명력과 신선함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식품기업의 로고에서 초록색은 유기농과 신선함의 의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음료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스타벅스의 초록색은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음료기업의 로고에서는 자연과 관련된 의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뷰티 패션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더바지샵의 로고입니다. 더바지샵의 초록색은 기업의 친환경 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뷰티 브랜드에서는 주로 무화학 성분을 강조하며 친환경이나 자연주의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포털사이트 SNS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로고입니다. 네이버에서 쓰인 초록색은 친절한 안내자 이미지로 친근함과 신뢰 이미지를 위해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초록색이 쓰인 포털사이트나 SNS의 로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S오일의 로고입니다. S오일의 로고는 초록색으로 표현하여 소비자 지향적이며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건축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푸르지오의 로고입니다. 푸르지오의 초록색은 자연 친환경 아파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린 컬러와 주변 환경에 적절히 조화되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브랜드입니다. 이와 같이 건축기업에서의 로고는 자연과 친환경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환경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재단의 로고입니다. 환경재단의 초록색은 자연의 푸르름과 깨끗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단체에서 유독 초록색 로고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자연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봉사기부단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로고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초록색은 꿈과 희망,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봉사기부단체에서는 희망과 꿈, 풍요, 평화를 의미하는 초록색 로고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 로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순천향대의 로고입니다. 순천향대의 로고의 연두색은 학생의 꿈과 가치를 실천하는 젊은 대학, 청록색은 진리를 탐구하는 미래지향적 대학을 상징합니다. 젊음이나 교목을 의미하는 로고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사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키지입니다. 크게 식품, 미용, 의약품, 생활용품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왼쪽 하단 컬러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용된 컬러칩을 보시면 자연물에서 보았던 컬러칩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에서는 녹차나 녹두, 라임 등 맛이나 주제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술에서는 막걸리, 소주, 맥주로 나누어 봤습니다. 소주는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 초록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풀 등의 대다수 초록색에서 나온 색을 가져온 경우입니다. 2009년 소주병의 공용화에 의해 주류 업체들의 색깔과 모양의 병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협약을 계기로 지금의 형태와 색이 비슷한 소주병이 많이 보입니다. 막걸리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입니다. 보통 하얀색으로 만든 경우가 있는 반면 초록색으로 만든 경우는 친환경적인 느낌을 더 주기 위함입니다. 부분적으로 초록색을 띠는 막걸리는 바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맥주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특성 상승이 변하고 맛이 변질되기에 갈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갈색으로 제작되지만 세계 2차 대전 당시 갈색 유래 공급이 부족했기에 양조업자들은 초록색 병을 할 수 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를 하나의 브랜드로서 밀고 고집했기에 현재 초록색 맥주가 있었고 그 이후에서 이미지 대다수가 수입 맥주뿐입니다. 다음은 음료입니다. 음료는 가즙음료, 영양음료, 청량음료로 나누어 봤습니다. 맛으로 분류했습니다. 미용에서는 녹차, 알로에,
아보카도, 대나무로 나누어 초록이 사용된 패키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약품에서는 패키지에 초록이 사용된 치약과 약을 정리했습니다. 생활용품 패키지 중에서 초록이 많이 보이는 대표적인 세제와 티슈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은 포스터입니다. 식품은 크게 음료와 주류로 나눠보았습니다. 음료와 주류에서 사용된 초록의 확연한 채도와 명도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포스터에 사용된 초록은 자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초록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장르별로 크게 멜로, 판타지, 공포, 애니메이션으로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공익 환경 포스터입니다. 저희는 약 1,500장의 이미지를 모아보고 그것을 분류하고 분석해보았습니다. 초록은 기업 로고, 포스터, 패키지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많이 보이는 색이니만큼 자연, 안전, 평화, 신선함, 친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초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고에서는 자연을 중요시하거나 농식품과 관련된 정부나 기업, 단체에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고 브랜드에서는 주로 식품과 화장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함과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초록을 사용했습니다.